여기 내용 보시면 자료에 아마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 있을 텐데 자료 중요한다기보다 그냥 화면 보시면서 그냥 이해 위주로 보시면 돼요. 아유, 화면이 되게 밝네요. 제가 잘 안 보이네. 이게 뭐냐면 우리 임용고사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 임용고시라고도 하잖아요. 왜 임용고시라고 하는지 이제 평가 요소, 영역, 내용 요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시험 범위를 알아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시험 범위라고 정해진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교과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하면 난 그걸 달달달 외워서라도 잘 볼 자신이 있는데, 내지는 대학교 다닐 때 뭐 이 주제, 이 챕터, 이 챕터에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면 내가 뭐 공부를 하고 뭐 하면은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 시험 범위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범위가 엄청 넓어요. 크게 보면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으로 나눠져 있는데, 교과 교육학이 여기까지예요. 조금 양 자체는 적은데 내용 보시면 중국어 교육론에서 교육과정, 교수법, 학습이론, 교재론, 중국어 교사의 교육관이라고 해서 우리 왜 중국어 관련된 중국어과, 중국학과, 중국어 중문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 전공에 따라서 안 배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중국어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어 중문학과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그래서 아마도 4학년 때 뭐 실습을 나가거나 대충 그냥 문학 전공하신 선생님이 그 수업을 그냥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학원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 풀고 해서 한미연 선생님이 이 부분 파트를 담당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으로 오면 이 부분이 많아지죠. 그리고 출제 그 비중도 이 부분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크게 나눠서 어학개론, 그 다음에 여기 중국 문학개론, 그 다음에 중국어 문법, 밑에 보니까 중국어 회화, 중국어 작문, 중급 중국어, 고급 중국어, 중국 현대 문학 강독, 한문 강독,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뭐 과목으로 치면 9과목인데 이 안을 보면은 세부 평가 요소를 보면 중국 어학개론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중어중문학과나 중국 어학과는 아마 어학을 배울 텐데 거기 전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책 한 권. 그 안에 들어가면 중국어 의문, 문자, 어휘, 문법에 관련한 개론적인 내용들, 어학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고, 문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대 문학사가 다 들어갑니다. 고대 문학서 되게 두껍죠. 그 원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고대 문학 보면 뭐 시경부터 해가지고 청대 문학까지 해가지고 그 책 한 권이 다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학사, 문학 장르별, 뭐 문학 비평이나 시나 소설이나 사나 뭐 원상곡이나 등등 희곡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 들어가 있는 작가 작품들도 다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문법은 그래도 조금 접근하기가 쉽죠. 우리가 많이 접했으니까 HSK는. 근데 그냥 HSK에서 봤던 그냥 개별적인 그런 문법이 아니라 문법 개론 다, 전체 다. 그래서 뭐 형태소부터 시작해서 구, 문장 뭐까지 해서 다 확대돼서 전체 다가 문법 개론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분이 이제 한미연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서 다뤄주시고, 교과 내용학 중에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독해 파트에서 수업에서 다룹니다. 중국어 회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어 회화, 대화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초 대외 한어 이런 거를 좀 더 벗어나서 중급, 고급까지, 그리고 그 안에 보통 대화문이 나오면 관용적 표현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관용적 표현하면은 여기 보면은 관용어, 신조어, 성어, 수거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어휘를 많이 쌓으면 중국어 회화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중국어 작문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 선생님이 이것도 같이 문법 개론할 때 같이 다뤄주는데, 작문하고 번역하는 거, 한중, 중한 번역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문제는 100% 중국어로 발문이 되고 100% 중국어로 써내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예전엔 나왔지만, 근데 중국어를 중국어로 해석하는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중국어로 독해하고 중국어로 문제 파악해서 중국어로 써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어 장모 오류 분석 물론 이제 문법하고 연계해서 나오고요. 그다음 중급 중국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급 중국어 수준의 난이도의 텍스트 다 포함해요. 대외 한어 교재 외 중급 중국어 내지는 고급 중국어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고급 중국어. 근데 평가 요소가 좀 달라요. 중급 중국어 보면 기본 문형이나 중급 정도의 독해 실력 보는 거, 어휘나 여기에 나타난 문화 이런 거. 그다음 고급 중국어 같은 경우에 관용 표현이라던가 문언이나 백화문 혼용 들어가 있는 그 문장 해석할 수 있는지, 수거 같은 거 이거 해석할 수 있는지, 고급 독해, 고급 문장에 대한 독해 능력에서 요건 진짜 어려운 건데 문학 작품, 뭐 산문이나 소설 주고 뭐 함의, 내포의를 써봐라. 그것도 중국어로. 그 다음에 뭐 이 의미를 해석해봐라. 중국어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고급 중국어예요. 그 다음에 한중 양국의 문화 비교. 어쨌거나 이제 중고급 중국어의 내용이 그렇고요. 중국 현대문학 강독에는 현대문학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문학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고대문학사. 현대문학사도 나오는데 현대문학사 하면 보통은 1910년대 후반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949년까지 한 몇 년 안 되죠. 3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중국 현대문학사가 또 책이 이만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작가, 수많은 작가, 작품들, 문학사조 이런 게 다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작가들의 작품, 뭐 산문이나 시나 소설 이런 게 고급 독해로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문 강독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문을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 당나라 알죠? 당나라는 들어봤죠?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그 당나라의 당송팔대가 혹시 들어봤나요? 당송팔대가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의 역대 유명한 문인들이 썼던 그런 문장을 제시를 하고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중국어로 백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내용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하면 또 질문을 답하거나 그 다음 이 텍스트의 저자가 누군지 저자 이름을 쓰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대 중국어의 기본 문형도 알아야 되고 고전 독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고사성어 물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전 속에 나타난 중국의 전통 사상 문화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평가 요소를 보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보면 사실 중문학과 중국어과에서 배우는 모든 전공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돼. 중국 학과에서 배우는 중국의 사회 문화, 그러니까 역사, 지리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물론 지리는 좀 나오는데 역사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 고대문학사, 현대문학사 배우면 중국의 역사를 모르면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드러내놓고 역사 문제를 내는 건 아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정치, 경제만 안 나오지 사회, 문화는 어느 정도 내가 고대나 현대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압도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내지? 그래서 고신 거예요. 문제가 뭐냐? 차라리 그냥 책을 딱 지정을 해주고 이것만 보면 돼. 그냥 책이 10권이라도 줘 하면 되는데 책도 지정을 안 해주고 범위만 줘요. 한마디로 이 범위를 보면 그냥 중어중문학과 중국어과에 그냥서 배운 모든 거 심지어 안 배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남의 과에서 배운 중국어과 관련된 모든 과에서 배운 모든 범위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1년 만에 어떻게 공부하지? 신기하게도 초수에 또 합격하는 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더 많아져요. 왜 그런가? 요즘에 시험이 조금 쉬워졌어요. 굉장히 압도되는 시험 범위긴 하지만 하다 보면 길이 보이는 거죠.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 수 있어요. 모르니까.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정보를 알고 기출문제를 파악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강의를 많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기출 분석하고 문제를 내면서 나올 만한 법들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문제 풀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비가 돼요, 실력이. 그래서 충분히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합격을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뭐 연수를 갔다 안 왔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시험 공부는 공부입니다. 물론 조금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장점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떨어지고 오히려 중국 어학연수 안 갔다 온 분들이 공부해서 붙고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험 공부는 그냥 시험 공부다. 내 중국어 실력이 좋으면 조금 더 빨리 적응하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그거 이상으로 좀 노력하고 극복하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고 못하는 공부는 아니다. 못할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독해 파트를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까지 독해에서 담당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게 2023년 1, 2월 기본 독해반 진도표라는 걸 제가 드려요. 우리 이론은 한미연 선생님이 전적으로 끝까지 담당을 하고 그 다음 독해는 제가 1월부터 8월까지 전적으로 담당을 하다가 9월 달에 문제를 합쳐서 모의고사는 같이 전공 AB형으로 매주 봅니다. 약 최소 12주 정도, 11주, 12주를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론은 이론대로, 독해는 독해대로 기본 실력을 다 쌓아 나가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1, 2월이 기본 독해반, 3, 4, 5월 달이 심화 독해반, 7, 8월이 우리 보통 세미 모의고반이라 해서 문제만 계속 풀고 모의고사만 계속 푸는 그 반, 9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라 해서 모의고사만 보는 반이 있는데 2달 내지는 넉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도표를 드리는데 올해 이제 내년에 2023년이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의 교재와 홀수의 진도표로 해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짝수의 그 진도표와 짝수의 교재로 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시험 범위가 되게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책 몇 권으로 이게 커버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론 지식이기 때문에 문학산 요 한 권, 그 다음에 뭐 현대문학산 요 한 권, 어학개론 한 권, 문법 요거.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다양한 제가 한쌤이 이렇게 종합해서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독해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책만 보고서는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책을 이제 편집을 하거나 내지는 필요한 책을 뽑아서 강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1년 내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홀수에는 이 커리큘럼대로, 짝수에는 다른 커리큘럼대로 하되 7, 8월 달에 가서 문제 풀 때는 상반기에 했던 거를 제가 교차해서 문제는 막 풀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내용은 다 건드려요. 똑같이. 작품은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홀수의 상반기에 A 작품군을 집중해서 봤다. 그러면은 짝수에는 B 작품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보고 그 다음에 7, 8월 문제풀이방 가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이게 홀수의 진도표. 그래서 홀수의 1월부터 6월까지 만약에 A군을 갖다가 공부를 한다. 작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7, 8월에 되면은 그 짝수의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B 작품군을 문제로 풀어요. 그 다음에 홀수의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A 작품군을 제가 여기로 문제로, 마우스를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감이 없어서 문제로 풀어요. 다시 말해서 AP 작품군을 다 같이 하는데 포인트를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 AP를 다 하는데 홀수에는 A 작품군을 좀 천천히 보고 B를 문제로 풀고 짝수에는 B 작품군을 좀 천천히 보고 A를 문제로 풀고 이래서 보는 작품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다. 대신에 양이 좀 많게 처음에는 느껴져서 힘들 수는 있지만 쫓아오다 보면은 또 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월 달 여기 진도표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 볼 때 그 고문 나왔잖아요. 그 고문 고전 독해. 그러니까 매주 한 작품 내지 두 작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8주차로 해서 두 작품 이상씩 이렇게 보고 현대 문학사 작품 이런 것도 문학 사조나 작가별로 이렇게 책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하고 사조로 정리를 해요. 근데 이게 이론에서도 현대문학사 해가지고 그것도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완전 별개가 아니라 계속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론에서도 고대 문학사 하거든요. 그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나와요. 되게 비슷하게. 여기서는 작품 위주로 강독을 하고 이론에서는 지식, 개론 위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 최근에 워낙 중요해졌기 때문에 문법을 많이 하는데 이론에서도 문법을 하잖아요. 개론을. 작문도 하고 근데 독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독해기 때문에 독해로 문법을 자꾸 학습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서책을 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023년은 한어난점 해석이라는 책, 짝수에는 제가 한어난점 석이라는 책을 정해서 번호가 꽤 많아요. 주제가. 그거를 뭐 한 주에 몇 개씩 뽑아가지고 계속 강독을 해요. 그거 보다 보면 독해력도 향상되고 문법 지식도 늘어나고 근데 그 한 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용하는 어법이라는 원서를 또 부분 나눠서 또 독해를 하면서 문법 지식을 습득을 해요. 그러면 문법을 이렇게 보면서 이론에서도 문법 개론을 한국어로도 배우고 중국어로도 정리하고 암기하고 나중에 쓸 수 있는 자원을 내가 저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1, 2월 달에는 이론하고 독해하고 기출문제를 같이 하거든요. 2달 동안 정리하면 3월부터는 심화 독해, 심화 이론에 플러스 하프 모의고사를 이론 독해 따로 보면서 매주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암기했던 거 한번 연습해보고 내가 또 암기했던 거 연습해보고 하면서 지금은 내가 중국어를 어떻게 쓰지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나 중국어 잘 못 썼는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써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적응을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어 중문과 정도를 졸업하거나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 했던 분들은 오히려 더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적응하는 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됐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위주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